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명쾌한 최 원장 댓글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장에 좋은 유산균에 대해서 많이들 물으시고요. 그런데 시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계신 경우라면 인터넷에 떠도는 유산균 정보가 몸에 전혀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시보 환자분들을 기준으로 유산균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유산균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고, 유산균이 안 맞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 전형적인 패턴을 알아보고요. 시보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유산균과 시보에 추천하는 유산균을 나눠보고 유산균을 안전하게 복용하는 노하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댓글로 주신 질문들을 보면 유산균은 당연히 몸에 좋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유산균과 유익균을 같은 뜻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산균이 다 유익균인 것은 아닙니다. 유산균은 당을 발효시켜서 젖산을 생성하는 세균을 말하고요. 반면에 유익균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균을 말합니다. 영어로 프로바이오틱스는 몸에 작용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란 뜻인데, 바이오틱스는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진균류나 효모 등을 다 포함한 거죠. 그래서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일부일 뿐 모든 유산균이 다 유익균인 것은 아니고요. 젖산을 생성하는 종류만 프로바이오틱스인 것도 아니고 젖산을 생성하지 않는 프로바이오틱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산균이 장에 좋다고 생각하실 적에 그것은 유산균이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유산균이 주제인 척 시작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자, 유산균이 무조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을 서두로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유산균을 너무 맹신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인터넷에는 유산균이 좋다는 말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저는 유산균을 드시고서 오히려 장질환이 확 나빠진 분들을 너무 많이 진료하고 있다 보니 이런 상황들이 많이 걱정됩니다. 장에 유익하다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른다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몸에 나쁠 수 있다고 말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고서 오히려 증상이 나빠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한 것이 자칫하면 소장에 세균을 더 추가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에 좋다고 했을 때 좋아진다는 그 장은 대부분 대장입니다. 대장에 살고 있는 유해균을 견제하고 다양한 세균들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에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가 대장까지 도달하려면 그 전에 위장을 거쳐서 소장을 지나가야 되겠죠. 예상과는 달리 프로바이오틱스가 소장에 멈춰서 과도한 발효를 일으킨다면 시보 증상이 오히려 더 심해지게 됩니다. 소장에 증식한 과도한 세균은 면역 반응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이런 환경에 추가된다면 염증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경우 약 80%가 시보와 환자층이 겹친다는 연구 자료가 있는데요. 특히나 시보인 줄 모르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의 경우 함부로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했다가 소화기 증상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고 오히려 증상이 나빠지는 세 번째 이유는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에 프리바이오틱스, 유익균의 먹이 성분이 함께 들어가 있는 제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장에 잘 정착시키려고 먹이까지 넣어서 만든 것인데요. 프로바이오틱스를 키우는 성분이라면 소장에 사는 다른 세균들도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시보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건강기능식품은 건강한 분들만 드셔야 합니다 라고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야 당연히 좋은 제품이겠죠. 그러나 장이 안 좋은 분에게는 굳이 찾아 먹었던 그 좋다는 제품이 장에 더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고 오히려 증상이 나빠지는 네 번째 이유는 알러지 때문이죠.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내 미생물 분포가 사람마다 달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소화기 증상을 경감시키는 데 좋다고 밝혀진 균종이라고 해도 나의 장내 환경에서도 좋게 작용할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유산균에도 알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새삼스러운 말 아닙니다. 남들은 땅콩이 슈퍼푸드라고 좋다고 하는데 나는 땅콩을 먹고 두드러기가 나면서 숨이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알러지 반응은 개개인의 면역적인 특성이라서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프로바이오틱스가 내 몸에 좋게 작용할 거라고 성급하게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나에게 맞냐 안 맞냐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명쾌한 패밀리들은 명쾌한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됩니다. 명쾌한 최 원장 구독자분들은 신체 증상을 면밀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프로바이오틱스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는 데는 흔한 패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복부 팽만감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은 후에 몇 시간 안에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든다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소장에 머무르고 발효를 일으켜서 가스가 발생한다는 뜻이죠. 가스가 위장에서 생긴다면 트림이 나올 겁니다. 가스가 대장에서 발생한다면 방귀가 나오겠죠. 불편하고 민망하겠지만 트림하고 방귀는 그냥 배출하면 해결이 되니 비교적 큰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스가 소장에서 발생하면 그건 정말 문제가 됩니다. 복통이 심해지거든요.
소장은 가늘고 길어서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가스가 빨리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소장에 쌓인 가스는 소장의 얇은 막을 부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아파요. 그리고 장신경계가 자극을 받으면서 소장의 운동이 과하게 빨라지거나 느려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설사나 변비가 생기겠죠. 소장에 염증이 생기고 가스가 혈액으로 흡수되면서 전신의 피로감이 심해지고요. 유독 뇌기능이 타격을 받으면 브레인포그가 심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죠.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했는데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당장 복용을 멈춰야 합니다. 오히려 장에 나쁘게 작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시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락토바실러스 계열입니다. 그 중에 특히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와 락토바실러스 카제이는 소장에서 발효를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가스와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혼합된 제품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로 주로 이눌린이나 프락토 올리고당을 쓰는데요. 이런 성분이 함께 포함된 제품은 소장에서 발효를 촉진하게 되니까 성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용량 제품입니다. 균주수가 높으면 장까지 살아서 이동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무조건 다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캡슐에 10억 마리 들어있는 것보다 100억 마리 들어있는 게 더 좋다라는 식이죠. 그런데 15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많이 먹으면 무조건 고포드맵이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몸에 나쁘게 작용하지 않을 균인데도 균주수가 너무 많아지면 소장에 부담을 주고 나쁘게 작용할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인터넷을 찾아보면 유산균의 장점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전혀 다른 관점에서 프로바이오틱스의 문제점을 말하니 듣는 여러분들은 참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프로바이오틱스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분들, 특히나 시보와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에게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는데 아주 정교한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는 노하우의 첫 번째는 여러분의 치료 단계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치료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가 됩니다. 그때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할 때가 아니고 시보를 먼저 치료해야죠. 그래서 어떤 프로바이오틱스가 몸에 좋을까 기웃거리지 말고 무조건 시보 셀프 프로토콜부터 제대로 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소장에 사는 세균들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절대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알러지 치료를 받으시는 명쾌한 패밀리라면 초진 때부터 프로바이오틱스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복용하시던 건강기능식품을 다 끊게 합니다. 어차피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몸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이 없어요. 먹어서 해를 입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신체 기능이 좋아지라고 먹는 건데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물질을 넣어줘봤자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만한 몸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량의 단일 영양소를 복용할 때 몸이 충격을 받고 그것을 소화 흡수시키느라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예전에 프로바이오틱스를 과량 복용하고서 사망한 사례가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치료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은 고용량의 프로바이오틱스는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증상이 안정되고 나서 소량의 안전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시보 환자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안전한 프로바이오틱스가 뭘까요? 제가 딱 두 종류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카로마이세스 보울라디입니다. 보통 보울라디 유산균이라고 이름 붙여서 팔던데 유산균이라는 용어가 제일 잘 알려져 있으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은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유산균이 아니라 효모입니다. 이것은 소장에서 발효되지 않고 대장에서 주로 정식하는데 염증을 줄이고 장벽을 강화하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설사나 복부 팽만감을 줄이는데 유용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발효성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지 않기 때문에 시보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낮아서 시보가 재발할까봐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하고요. 두 번째로는 토양 기반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합니다. 바실러스 코아귤런스나 바실러스 셉틸러스 같은 토양 기반의 균주는 포자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소장에서 과발효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습니다. 내구성이 강해서 위산과 담즙산을 잘 견디고 살아남아서 결국 대장까지 가는데요. 장내 염증을 줄이고 장벽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드실 때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고포도맵입니다. 남들이 먹는 용량으로 똑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시도할 때는 무조건 소량으로 시작합니다. 권장 용량의 4분의 1만 먹고서 최소 3일에서 일주일가량 몸의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악화되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신체 반응이 나쁘지 않았으면 권장 용량의 2분의 1로 복용량을 늘리고요. 다시 일주일가량 몸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앞서 얘기했지만 프리바이오틱스가 섞여있는 신바이오틱스 제품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을 2개 알려드리고 나서 또 불안합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2개를 다 사서 2개를 다 한꺼번에 드셔보실 만한 분들이 누가 있을까? 제가 댓글을 머릿속으로 훑고 있는데 2가지를 다 한 번에 드시면 왜 안 될까요? 15식이요법에서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종류를 드실 때는 그래도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밥상에 반찬이 많으면 무조건 양을 줄여야죠. 제가 4분의 1만 복용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 균종을 기준으로 권한 용량입니다.
사카론마이세스 볼라디 4분의 1캡슐, 바실러스 셉틀레이스 4분의 1캡슐 이렇게 같이 드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각각을 작은 용량으로 복용할 때보다 두 가지 섞어서 높은 용량으로 드시면 탈이 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높아짐에 당연한 말을 추가했습니다. 여러분의 증상이 위중하시다면 주치의의 소견 없이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기준으로 임의로 판단하고 시도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유익균도 균입니다. 평범한 상황에서 장내시균총에 유익하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진 경우 에이즈라든가 항암 치료 중인 항암 환자분들 혹은 장 점막의 손상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예상되는 효능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알러지 패밀리들은 언제나 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은 아주 극심한 편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시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분들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의 꿀팁을 전수해 봤습니다. 시보와 IBS 환자분들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시고 소장에 세균이 추가되어 증상이 더 나빠질 가능성을 언제나 고려하시고 모든 프로바이오틱스가 유해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락토바실러스 계열이나 프리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제품들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효모나 토양 기반 균주처럼 좀 더 안전한 옵션을 선택하시고 시보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소량으로 시작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특히나 다른 사람들이 좋더라 하는 의견은 절대로 듣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몸의 신호를 스스로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